잠깐만요. 옆집 이씨 할아버지 50년 모은 전 재산 3억을 하루아침에 날렸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그분이 왜, 어떻게?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이런 일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 속 돈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문득 생각해 보셨나요? 요즘 자꾸 은행이 문을 닫고 기계만 남고 사기꾼은 더 교묘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 노후 자금은 어떻게 지켜야 할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다니던 동네 은행에 가려고 했는데 문 앞에 폐점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돈은 어디로 간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죠, 안 그래요? 이 이야기 딱 20분만 시간 내주시면 그 걱정 싹 날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5년간 신한은행에서 근무한 뒤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과 금융수다를 즐기는 최영수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 62, 손주들 용돈 주느라 통장이 살짝 홀쭉해진 할아버지죠. 2025년 9월부터 바뀌는 어르신 금융지원 제도와 함께 은행 안 가도 돈 찾는 법, 통장 돈 안전하게 지키는 비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게다가 제가 은행 다니며 몰래 배운 꿀팁도 공개합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매달 택시비 3만 원 아끼고 이자 50만 원 더 받을 수 있어요. 요즘 은행 지점이 자꾸 없어지면서 어르신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2025년부터 금융 세상이 확 바뀝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금융 변화가 너무 빨라서 당황했어요. 35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는데도 말이죠. 은행이 문을 닫고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고 종이 통장이 사라지는 현실에 가슴이 철렁했죠. 이제 어르신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야?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가 60대, 70대가 되면서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젊었을 때는 은행 창구에 줄 서서 통장 정리하고 돈 찾으러 가는 게 일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은행은 점점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은 손가락 몇 번 터치로 모든 걸 해결하는 세상이 되었죠. 제 친구 박동철 씨 이야기 좀 들려드릴게요. 박동철 씨는 68살인데 평생 가던 은행이 문을 닫자 발을 동동 굴렀어요. 나 이제 어디 가서 연금 받아? 하면서 말이죠. 어느 날은 버스 2번 갈아타고 멀리 있는 은행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게 아니라 기계 앞에 서 있더래요. 당황한 박동철 씨 창구로 가서 통장을 내밀었더니 직원이 어르신 이제는 기계 이용하셔야 해요 하더랍니다. 그 말에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날 집에 와서 전화로 한참을 털어놨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무섭고 불편했어요. 은행원 생활 35년 했다고 자부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제가 마치 구석기 시대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퇴직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 우리도 조금씩 적응해야 한다는 거죠.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만 알면 됩니다. 제 손자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요즘은 은행 안 가도 돈 관리할 수 있어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손자가 보여준 방법이 너무 편리한 거예요. 집에서 돈도 보내고 공과금도 내고 심지어는 은행 직원과 영상으로 상담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요즘 사기꾼들이 어르신들을 많이 노린다는 뉴스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 돈 지키는 방법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희 동네 이현숙 할머니 이야기 들으셨나요? 74인데 전화로 어머니 아들입니다. 급히 돈이 필요해요 라는 전화를 받으셨대요. 깜짝 놀라서 300만 원을 보내려고 하셨는데 다행히 은행 직원이 의심스럽다며 말렸대요.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62의 나이에 새로운 금융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굳어서 기계 누르기도 힘들고 글씨도 작아서 보기 어려웠죠. 하지만 조금씩 배우다 보니 이제는 집에서도 돈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순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나는 못해, 늙은이가 뭘 하셨는데 제가 천천히 알려드렸더니 이제는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세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나요? 흑백 텔레비전이 칼라로 바뀌고 전화기가 휴대전화로 바뀌고 편지가 전자우편으로 바뀌는 걸 모두 보고 적응했잖아요. 금융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달라진 금융 세상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동네 은행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어요. 혹시 아셨나요?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은행 지점 1200개가 문을 닫았어요. 2024년만 해도 하루에 한 곳꼴로 사라졌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뱅킹하니까 은행들이 지점 유지할 돈 아껴야지 하면서 문 닫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큰일이죠. 예를 들어 충남 태안에 사시는 민수 할아버지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민수 할아버지는 80살인데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게 힘드신데 동네 은행이 없어지니까 택시 타고 30분 걸려 시내까지 가야 했대요. 매달 택시비만 5만 원. 그 돈이면 손주들한테 아이스크림 사줄 수 있는데 너무 아깝죠? 게다가 스마트폰 앱? 할아버지는 그거 외계어 같아? 하시면서 손살에 치셨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있으시죠? 은행은 멀어지고 기계는 어렵고 하지만 이제 희소식이 있어요. 2025년 금융 세상이 어르신들 편으로 확 바뀝니다. 세 가지 큰 변화,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첫째, 우체국이 은행이 된다. 올 7월부터 시범적으로 9월부터는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요. 돈 넣고 찾고 송금까지. 심지어 동네 편의점이나 농협에서도 일부 업무가 가능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 경북 포항에 사시는 정옥 할머니는 78살인데 집 앞 우체국에서 통장 잔액 확인하고 손주 용돈 송금까지 하신대요. 택시비? 이제 한 푼도 안 들어요. 둘째, 예금 보호 한도가 2배로 9월 1일부터 은행이 망해도 1억 원까지 국가가 확 지켜줍니다. 지금은 5천만 원이죠. 더 좋은 건 은행마다 1억 원씩 보호된다는 거예요. 농협에 1억, 신한은행에 1억 넣으면 총 2억 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하세요. 펀드, 주식, 보험은 보호 안 돼요. 이건 나중에 꿀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셋째, 한 은행에서 모든 계좌 관리. 오프라인 오픈뱅킹이라고 한 은행에 가서 다른 은행 통장 잔액 확인하고 송금할 수 있어요. 신분증만 챙기시고 처음에 동의 한번 하면 끝. 전남 여수에 사시는 해숙 할머니는 76살인데 이제 며느리 부탁 안 해도 내가 직접 관리한다 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35년 은행 생활에서 터득한 비밀 무기 공개합니다. 이거 알면 돈도 아끼고 마음도 편해져요. 꿀팁 하나, 문자 알림은 필수. 통장에 돈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 꼭 신청하세요. 대부분 무료거나 월 1,000원 정도예요. 대구에 사시는 철호 할아버지는 81살인데 이걸로 보이스 피싱 막으셨어요. 사기꾼이 통장이 위험하다 전화했는데 문자 보고 바로 은행에 연락해서 2천만 원 지키셨죠? 꿀팁 둘, 스마트폰 어려우면 전화뱅킹 하세요. 스마트폰 어려우시죠? 전화뱅킹은 전화 한 통으로 잔액 확인, 송금 다 됩니다. 강원 춘천의 미영 할머니는 83인데 앱은 못해도 전화는 자신 있다 하시면서 매달 용돈 관리하신대요. 은행 가서 한번 신청하면 끝이에요. 꿀팁 셋, 특판 적금으로 이자 뻥튀기. 은행마다 가끔 금리 높은 특판 적금 나와요. 일반 예금보다 0.5% 높으면 1억 원 넣어서 연 50만 원 더 받을 수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재민 할아버지는 74인데 특판 적금으로 이자 8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늘려서 손주 학원비 보탰대요. 다만 금리 높다고 무조건 가입하면 위험해요. 예금자 보호되나요? 꼭 물어보세요. 꿀팁 넷, 보이스 피싱, 이건 100% 사기. 통장이 연루됐다. 돈 옮겨라 전화 오면 절대 믿지 마세요. 진짜 은행은 그런 전화 안 해요. 의심되면 전화 끊고 자녀나 은행 고객센터에 바로 확인하세요. 인천의 순철 할아버지는 79인데 이걸 몰라서 펀드 가입했다가 손해보셨대요.
여러분은 절대 당하지 마세요. 이제는 은행 창구 대신 다른 방법으로 금융 거래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선 우체국 창구는 한번 가보셨나요? 이제 우체국이 작은 은행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집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우체국 예금 창구 어디 있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거기서 통장 개설, 돈 입금, 출금 다 됩니다. 특히 2025년 9월부터는 서비스가 더 확대된대요. 또 편의점에서 돈 찾기. 요즘은 동네 편의점에서도 돈을 찾을 수 있어요. 비밀번호만 알면 됩니다. 제 동네 김영순 할머니는 70살인데 지팡이 짚고 편의점까지만 가서 5만 원씩 찾으신대요. 은행보다 가깝고 젊은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줘 하시면서 좋아하세요. 다른 방법으로는 지역 금융 도우미 서비스가 있어요. 2025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금융 도우미가 주 이틀씩 파견됩니다. 복잡한 일은 이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전북 임실에 사시는 성태 할아버지는 80이 넘으셨는데 도우미 덕분에 오래된 통장 정리하고 연금 받는 계좌도 새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은행에 직접 가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은행 서비스도 시작된대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은행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기본적인 금융 업무를 도와드린다고 해요. 경기도 김포에 사시는 영자 할머니는 이 서비스로 오래된 통장을 정리하셨대요. 내가 산 동네 은행은 다 없어졌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니 정말 고맙지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또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할 것. 요즘 사기꾼들이 어르신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많은 수법이 뭐냐면 어머니, 아들인데 급히 돈이 필요해요 하는 전화예요.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급한 마음에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꼭 기억하세요. 가족이라고 전화해서 갑자기 돈을 요구하면 일단 전화를 끊고 다시 걸어보세요. 제대로 된 번호로요. 또 경찰이나 검찰이라고 하면서 사건에 연루됐으니 돈을 보내라고 하면 100% 사기예요. 진짜 경찰은 절대 그런 전화 안 합니다. 35년 은행 다니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돈 관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첫째, 통장은 여러 개로 나눠서 보관하기. 둘째, 이상한 전화 오면 무조건 자녀나 친척에게 확인하기. 셋째, 큰돈 움직일 때는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직원과 상담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요즘 어르신 전용 금융 교육도 많이 열려요.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해 보세요.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김만식 할아버지는 76인데 스마트폰 뱅킹 교육 듣고 이제는 손주보다 빨리 송금한대요. 늙었다고 못 배울 건 없더라 하시면서 자신감이 넘치세요. 금융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와 서비스도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배워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하나라도 써보시면 은행 안 가도 편하게 돈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 새롭게 바뀌는 금융 제도와 어르신들을 위한 편리한 금융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걱정이 조금은 덜어지셨나요?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고 2025년 9월부터는 은행이 멀어져도 걱정 없어요. 우체국에서 돈도 찾고 1억 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고 한 은행에서 모든 통장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문자 알림, 전화 뱅킹, 특판 적금으로 돈도 아끼고 이자도 더 받을 수 있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순자 할머니 기억나시나요? 75살인데 은행이 문을 닫아서 걱정이 많으셨잖아요. 제가 우체국 예금 서비스랑 전화뱅킹 신청하는 걸 도와드렸더니 이제는 마을회관에서 내가 돈 관리 직접 한다 하고 자랑하신대요. 아들한테 부탁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말씀드렸던 민수 할아버지도 집 근처 편의점에서 돈 찾는 법을 배우셨대요. 이제 택시비 5만 원 아껴서 손주들 용돈으로 주신다고 좋아하셨어요. 박동철 씨도 전화 뱅킹으로 연금 확인하는 법을 배우셔서 멀리 있는 은행까지 버스 타고 가실 필요가 없어졌대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기계를 잘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까? 삽으로 농사짓던 시절에서 트랙터를 쓰게 됐고, 편지 보내던 시절에서 핸드폰으로 목소리를 듣게 됐죠. 금융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2025년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 편리한 금융 세상이 열리는 해입니다. 제가 35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보았던 어르신들 중에 가장 현명한 분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돈 관리를 더 잘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딱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우체국 활용하기. 7월부터 시범적으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체국에 가셔서 은행 업무도 볼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둘째, 예금은 분산해서 넣기. 은행별로 1억 원씩 최대 2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한 은행에만 돈을 다 넣지 마시고 두세 곳으로 나눠서 관리하세요. 셋째, 사기꾼 조심하기. 보이스 피싱 의심되면 바로 확인하세요. 가족이 급하게 돈을 요구하거나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하는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제 친구 이춘자 할머니는 70살인데 처음에는 난 평생 현금만 써왔어. 이런 거 못해 하셨어요. 그런데 동네 경로당에서 열린 금융교육에 참석하셨는데 선생님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셨대요. 이제는 통장 관리를 직접 하고 심지어 다른 어르신들도 가르쳐 주신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시작해 보세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어르신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가까운 은행에 가서 어르신 금융 서비스 상담받고 싶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은행들도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은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 값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지혜에 새로운 방법을 조금만 더하면 더 편리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김치찌개 모임에서 한숨 쉬시던 순자 할머니,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손자에게 용돈도 보내고 연금 들어왔는지 확인도 한대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 누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쉽게 하신대요. 우리 모두 순자 할머니처럼 새로운 금융 세상에 한 발짝 내딛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 하나라도 시도해 보세요. 우체국에 가보거나 가까운 은행에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보거나 전화 뱅킹을 시작해 보세요. 세상은 변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돈과 그동안 쌓아온 자산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금융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 덕분에 제가 이렇게 소중한 정보를 나눌 수 있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에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라고 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금융 고민이 있으신지 또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지 알려주시면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 이제 더 안전하고 편하게 지키세요. 저 최영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건강하세요.